네,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정말 혼란스러운 국면입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지금 한 75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지금 중국과는 약간은 강대강 국면으로 맞붙고 있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이 먼저 협상 테이블로 나와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기 행정부 때와는 달리 약간 강대국으로 지금 맞붙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먼저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3월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트럼프 2기에서 부과하고 있는 이제 기존의 보편관세 그리고 상호관세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품목관세에 앞서서 보편관세 같은 경우는 3월 달까지 중국에 대해서 20% 정도 추가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3월까지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밀한 보복, 그러니까 실제 관세율이 그러니까 대미 관련해서 한 2, 3% 정도만 상승하는 정도 수준의 보복을 하면서 협상 여지를 좀 남겨놨었는데 아시는 이번 상호관세 부과 이후로 이제 미국의 어떤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상호관세 34%도 문제겠습니다만 보복의 계기가 된 거는 결국에 우회 수출을 하는 쪽의 국가들, 즉 베트남이나 이쪽 아세안 국가에 대한 이제 과도한 부과를 보면서 처음부터 밀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4월 이후, 그러니까 즉 상호관세 이후로 중국이 어떤 전면적으로 보복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나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뭐 사실상 중국을 왕따시킨 상호관세 90일 유예 구간 이 90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진 게 중국 입장에서도 세게 보복을 해놓고 이제 다른 전략을 좀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3월과 4월의 상호관세 자체가 기점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부터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상황이잖아요. H20 중국 쪽에 수출용으로 만든 건데 이 부분을 또 전면 수출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중국에 타격감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종목 담당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뭐 일부 화웨이나 이런 쪽의 어떤 국산화된 칩으로 인해서 대체는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중국의 어떤 향후 AI나 테크 관련해서 충격은 궁극적으로 좀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실효성이나 효과의 문제지 실제 뭐 생산이 어렵거나 또 그런 쪽은 아닐 것 같아서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강대강 대치는 유지를 하면서 결국 기술 견제에 대해서 뭐 예측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수 부양이나 국산화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단은 버티기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강대강 대치, 정면 승부가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진다면은 어느 나라에 더 유리한 국면이 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체제 나름대로 장점을 좀 갖고 있고 방금 저희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도 홍콩 당국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소포를 전면 중단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이제 민관이 같이 합쳐서 지금 대응을 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어서 단기 시간의 편은 중국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90일 동안의 시간을 이제 보복 후에 내수 부양과 이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미국 뭐 어떻게 보면 백악관의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쪽을 좀 기다리면서 버티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반기에 협상을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역시도 이런 식의 어떤 충격을 감내하면서 가기에는 좀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초단기에는 중국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해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국도 강력한 추경 외에도 미국과의 어떤 기본적인 협상에 대한 틀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큰 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외 국가에 대해서는 지금 상호관세를 90일간 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중국과의 협상도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사실 그럴 확률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 입장에서 기다리는 거는 일단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지금 시 주석도 지금 말레이시아까지 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일, 인도, 뭐 혹은 영국 이런 쪽에 대한 국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회 수출을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세안 지역에서 백악관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공격을 대가로 관세를 인하해 주거나 이런 협상을 시도할 거기 때문에 향후 뭐 6에서 8주 정도 이 해당 국가들과의 결과를 좀 보고 중국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좀 유예 기간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좀 버티기 쪽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 압박, 무역 압박이 나오다 보니까 환율 외환 시장도 중국에서 많이 움직였잖아요. 위안화도 약세로 급격하게 갔는데 네. 이번 달에는 또 미국에서 환율 보고서가 나오고 여기에서 당연히 또 중국을 압박하게 될 네. 텐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트럼프 2기에서 지금 뭐 관세 부과의 명분이라든지 환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중국이 지금까지 뭐 정부 보조금이나 환율 절하를 통해서 해왔던 장기 전략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 백악관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논리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걸 뭐 인정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일단 지금 중국의 최근의 추이를 말씀을 드리면 인민은행의 고시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동향을 파악해 보면 절하를 원하기보다는 좀 안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절하를 통해서 7년 전에 무역전쟁 일기 때처럼 이제 관세를 결국 환율로 막겠다라는 방향보다는 내수에 올인을 하겠다는 전략을 큰 틀에서 보면서 위안화를 굳이 절하시켜서 관세를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이미 낮아져 있는 수출 단가라든지 실효 환율을 좀 보면서 위안화는 좀 방어하는 흐름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올해는 환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지켜가는 환경으로 보고 중국이 원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미중 금리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안화 환율을 방어하는 데는 좀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큰 틀에서는 위안화 변동성은 있겠지만 원화를 이렇게 추세적으로 약세로 같이 끌고 갈 만한 인위적인 평가절하 가능성은 향후 6개월 동안 좀 낮다라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약세권에서 박스권 행보를 예상한다, 박스권 변동성을 예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절하하지 않을 것이고 당분간 요 7.3에서 7.4위안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연간 전망을 저희와 함께 또 해주셨었는데 네. 그래도 지난해, 뭐 지지난해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경기 부양에 네, 대한 맞습니다. 기대감이 또 네. 주요 근거가 됐었는데 이렇게 또 관세 부과,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결국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한 2%포인트 정도 네. 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UBS 쪽에서는 이야기를 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강대강 대치가 최소한 뭐 6개월 이상 만약에 지속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저희가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작년 기준에 그 대미 수출의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중이 거의 2.6%에 가깝기 때문에 대미 수출 비중이 아무리 낮아졌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정도로 거의 수치 계산이 안 나올 수준의 높은 관세 하에서 대미 수출이 이제 어떤 축소되는 급감하는 과정에서는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제 네. UBS가 제시한 수치는 물론 현재까지는 시장 컨센서스 기준 대비해서는 최저 수준으로 3%대로 제시는 했습니다만 중국 내에서 분명히 저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한 2, 3주 안으로 지금 다가올 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추경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3월 전인대에서 제시한 적자율 수준 대비해서 더 확대되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지만 올해 성장 목표가 가능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여전히 뭐 4.5에서 4.8% 정도 연간 전망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관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몰딜 가능성을 하반기에 염두에 두고 4.5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의 어떤 상향 하향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장중에 이따 11시에 나오게 될 중국 1분기 GDP도 5%대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향후 하향보다는 중국 정부의 추경이나 대응을 좀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내수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부양 가능성을 저희가 보고 있고 이 부분은 관세가 아니더라도 작년 9월, 10월부터 재정 확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실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수 관련된 기대감은 가져가도 된다. 다만 수출에 대한 꺾이는 부분이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보다는 장기화되는 부분을 좀 고려해서 내수 중심의 어떤 경기 안정화 정도를 여전히 보고 있고 향후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좀 보자는 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 기업들 산업별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피해 업종이라든지 수혜 업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안 되지만 지금 한 치 앞을 좀 볼 수 없는 상황인 게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상장 기업들 이익 추정치를 보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실제로 지금 생산이나 유통 자체에 이제 쇼크를 주는 상황이고 실제 이런 쇼크가 대한민국 포함해서 이제 4월, 5월 달 수출이나 이런 데이터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수출주들의 피해 가늠을 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정유화학이라든지 국내 뭐 일부 이제 내수 관련 섹터라든지 조금 관련이 좀 제외가 돼 있거나 혹은 중국 쪽의 우회 수출이 차단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저희가 이제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뭐 태양광, 친환경 쪽, 조선이나 이런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정교하게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미중 간의 현재 그 극한 대립에서 어느 정도 가져갈지에 대한 추측이나 어떤 이런 부분은 향후 90일 동안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특정 우회 수출 차단 관련된 국내 수혜주 정도만 인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미국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관세 문제로 인해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좀 쏙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가져가도 좋겠습니까? 사실 하반기에 명시적으로 중국이 뭐 한한령을 해제하겠다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만 네, 그러겠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중국이 탈부동산 전략을 취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재정이 어려워졌고 각 지방정부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가장 좋은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뭐 우리나라의 엔터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기 정부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중국 입장에서 배팅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각 중앙 정부 용인하에서 민간이나 지방 정부 단의 어떤 교류는 더 종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우수한 어떤 경쟁력을 가진 이 K 콘텐츠나 한류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점진적으로 저희가 기대감을 좀 확대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사실 중국 입장에서 아세안의 협상을 미국과의 보면서 다음 단계가 일본과 한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중국이 내미는 카드들은 좀 우호적인 쪽에 좀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이 아마 시장 개방 쪽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초부터 보자면은 중국발 가장 큰 이슈가 딥시크 이슈였잖아요. 이에 따라서 중국의 항생 테크 쪽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실제로 수익도 많이 났었는데 좀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인지 사실 엔비디아 앞서서 말씀드린 뭐 H20 또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의견은요? 사실은 저희가 그 딥시크 랠리 이후로 그러니까 중국 기술주가 홍콩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사실 이번 관세가 이 정도로 커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지만 4월 달에 수급 소화 정도의 조정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낙폭이 좀 예상보다 컸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연간으로는 중국의 테크나 AI에 관련된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제 미국을 따라가는 전략에서 중국의 테크나 AI 관련주들, 기술주들이 주도주라는 생각에 변함은 없고요. 다만 지금 시점을 매집 시점이나 혹은 이제 환기가 돼서 중국에 관심을 좀 가져가면서 살 타이밍이냐고 본다면 이것도 역시 좀 미국에 달린 것 같습니다. 미국 관세 협상이 아니고요. 미국 기술 규제라든지 관세보다는 미국 금리라든지 미중 간의 어떤 지금 시장 안정화되는 바로미터들, 중국 역시도 사실 장기 금리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지표들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거나 변동성이 줄어든 가운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생테크나 중국 기술주들을 좀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전략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시점이 4월보다는 5월 이후로 조금 늦춰질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간 전망을 해주셨을 때도 중국 본토 증시도 눈여겨보자라는 투자 의견 주셨잖아요.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현재 시점에서도 중국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중국이 지금 관세나 수출 관련해서 주인공인 상황이고 악재에 노출이 돼 있지만 저희가 올해 중국 주식을 뭐 감히 추천을 드렸던 거는 결과적으로 내수 기반의 부동산 할인이 종료가 되고 4년 만에 중국의 산업 사이클이나 내수의 이제 로컬 자금을 통한 주식 부양에 대한 의지, 재정 부양책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관세와 무관하게 추천을 좀 드렸던 부분이라서 현 시점에서 중국을 고려하신다면 CSI 300 같은 순환매 관련 수혜주들, 그러니까 가장 무난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지수를 좀 투자하시거나 조금 이제 5월까지 협상이나 미중 간의 그 장기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걸 보면서 뭐 항생테크라든지 중국의 이제 개발 기술주들을 점진적으로 조금 매수하면서 저희가 올해 내년은 그냥 중국 주식이 오랜만에 재평가를 받고 미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견제 측면에서 좀 중국 주식을 너무 비우지 말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조금씩 매집해가는 전략을 5월부터 고려하셔도 될 것 같고 현 시점에서는 CSI 300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간의 대치 국면이 계속해서 관세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투자 전략 오늘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